안녕하십니까. SBS CNBC 부동산 스토리의 김원 마스터입니다. 저희 부동산 스토리를 애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수익형 부동산 현장의 정답이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수익형 부동산 고수들과 실전 고수들과 함께하는 방송, 보시면 돈이 되는 방송, 안 보시면 돈을 버리는 방송입니다. 예, 오늘 2018년이죠.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월 31일 청계천에 자리한 신설동 10번 출구에서 좀 내려오면 저희 모델하우스가 있습니다. 동대문구 신설동에 자리한 청계리버럴지 분양 현장 모델하우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럼 오늘 김호 마스터의 부동산 스토리 현장 생방송 청계천 리버리지 현장 리포팅에 동참해 주신 패널 두 분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주 미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투자 전문 컨설턴트 기업 투자의 신 신혜경 팀장님, 부동산 투자 전문 컨설턴트이십니다. 이 발음 참 힘들어요. 저 마스터님, 네. 아무리 생방송이라도 긴장을 하셨다 하더라도 네. 저는 신혜선입니다. 신혜경이 아니라. 신혜선 팀장님. 네. 다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안녕하세요. 네, 고은삼 팀장님. 이분 역시 수익형 부동산의 아주 고수십니다. 투자 전문가시고요. 여러 현장에 대한 노하우가 아주 충분히 장착되신 미사일 같은 분이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사실은 제가 1월 21일 날 21일이죠. 그 테스팅 방송 그리고 1월 26일 날 강남구 논현동이지? 논현동인가요? 네, 아니죠. 예. 그 학동역 CL타워에 저희 그 생방송이 있었는데요. 그날 저희가 방송 녹화를 사실 못했습니다. 생방송만 그냥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정확하게 이제 방송이 세 번째다 보니까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가지고 제대로 녹화를 하자.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뭉쳤습니다. 지난주는 처음이니까 뭐 그러게 말이에요. 앞으로 더 잘하겠죠. 예. 그게 생방송이 또 네, 묘미고요.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오피스텔 시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죠. 이쪽 그 청계천 리버리지가 서울의 이제 저는 이제 강중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동구, 중구, 동대문구, 종로구 같이 모여 있는 아주 요지고요. 임대 수요가 최근 10년간 상위 수익률 5개 권역에서 절대로 벗어난 적이 없는 아주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요 동대문구, 중구, 성동구, 중구를 관할하는 그 집합된 그 요지 중에 요지로서 청계천 리버리지가 자리하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두 분의 고수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쪽 한 번씩 그 총평을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부터요? 네. 예. 먼저 하십시오. 뭐 사실 저는 지금 이쪽 관계된 일을 좀 꽤 많이 해봤습니다. 물론 마스터님이 가장 많이 해봤습니다만 이제 뭐 근처 주민이기도 하고요. 뭐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볼일 보다가 많이 다니면서 이 부동산 변화를 많이 봐왔던 지역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환경적으로 상당히 깨끗해진 지역으로 새롭게 각광받는 주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뭐 제가 이렇게 특별히 말씀 안 드려도 많은 분들이 어떤 아이템이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관심도가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 한 물건입니다. 뭐 지금 현재는 이제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많이들 사용하시니까 그런 주거 상품으로 당신이 기거를 하시던 어떤 기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임자를 주시던 하는 상품으로 아주 다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이 정도쯤 할게요. 좋아요. 그리고 우리 신혜선 팀장님의 전반적인 어떤 느낌, 총평 같은 걸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그 강북 투자에 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으세요. 특히 강북 도심 재생 사업이 진행이 그렇죠. 되면서 강북에 돈 투자하면 지금은 되나요?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특히 뭐 저한테 이제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시고요. 네. 어디에 돈을 투자를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강북 전반적인 흐름과 그리고 또 특히나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
요즘 가장 소액 투자로 인기를 받고 네, 있는 맞습니다. 부동산 상품이기도 합니다. 좀 전반적으로 여기에 왜 투자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날카롭게 질문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리 권우상 팀장님께서 네. 이제 이 청계 리버리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잘 아실 수 있게 또 소개를 해주실 거고요. 저는 잘 듣고 있다가 네.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송곳 드리도록 같은 질문.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지역은요. 네네네. 투자는 좀 해보셔도 괜찮으신 아주 좋은 지역이라고 네. 예, 저는 생각을 네네. 하고요. 그거에 따른 그 내용은 네. 잠시 뒤에 제가 네네. 질문하기 전에 네. 또 전반적인 우리 권 팀장님의 부가 설명을 그렇죠. 한번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그럼 자, 그 본격적으로 오늘의 그 수익형 부동산 현장 청계천 리버리지에 대한 본격적인 브리핑 검증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설명에 그 도움을 주신 권호상 고수님 부동산 투자 전문가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예, 맞습니다.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전반적인 브리핑을 간략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한번 준비해 주시죠. 네, 그 간략하게 물건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55에 58에 위치하고 있고요.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미간지구가 두 개나 걸리네요. 예, 중심지 미간지구와 일반 미간지구가 같이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이쪽에 뭐 직접 거주하시는 안 하시는 분들이라도 충분히 많이들 오시고 깔끔한 걸 찾으실 테니까 되시겠죠. 이제 뭐 좀 어려워하시는 그 여러 가지들은 좀 빼기로 하고요. 이제 대지 면적이 약 300평에 이제 저희 뒤에 모형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하 3층. 아, 그러시겠군요. 아, 죄송합니다. 두 번째라 이해 좀 해주세요. 예. 그 지하 3층에서 20층으로 되는 200호실에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상가로 구성된 주상 복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지도에 혹시 지금 비치시는지 모르겠는데 위치상으로 보시면 지금 이제 굉장히 각광받고 있죠. 강북 지역의 가장 핫한 아파트 단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왕신리 뉴타운이 있고 그 저희 바로 길 건너편으로 823세대 되는 대리임 건설이 만들어질 용두 5구역이 보이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좀 저 동그라미 안에 간략하게 보시면 그 말씀드린 번지 내에서 보면 바로 전면에 청계천이 보이는 네, 대로변 두 군데를 낀 코너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조금 더 상세한 사진이 이제 뒤 부분에 나올 거예요. 이제 살펴보시면 저희가 가상을 해본 거예요. 이제 건물이 섰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층고와 이제 주위에 있는 건물하고요. 이제 그런 거 정도의 규모를 여름에 볼 수 있는, 가름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한번 좀 마련해 봤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전형적으로 월세 수익이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알고들 계실 거예요. 이유는 종로나 을지로 그리고 이제 청계천까지 아우르는 이쪽에 이제 사옥단지가 많은 건 많은 분이 아실 텐데 업무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다가 게다가 다른 지역에 좀 보기 드문 아주 큰 동대문 시장이라는 게 아주 밀접해 있죠. 물론 아까 말씀하신 도시화 개발에 그 동대문 시장 개발까지 같이 포함이 돼 있어서 뭐 더욱더 촉망받는 지역이 될 예정인데 이제 그것과 근접한 위치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예,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쪽에 이제 산재된 대학가들 뭐 가까운 데에 있는 재래시장들 해서 여러 임대 수요가 있는 지역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데를 간단하게 그 다음에 트리플 역세권이다라는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뭐 대략 한 700m권의 신설동역, 용두역 그리고 상왕십리역 이렇게 1호선과 2호선 세 개로 뭐 충분히 도보로 가실 수 있어요. 예, 안 되시면 버스 타시면 됩니다. 택시 타셔도 되고요.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거에서 이제 접근이 가능한 곳이다. 근데 제가 어떤 분들에게 이런 얘기 들었어요. 역에서 멀지 않나요? 이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지금 설명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 역들에 가까우면서 청계천을 다 같이 누리겠다 한다면 그 지도상에 보이겠지만 가장 센터 자리 포인트에 있다는 거 보시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저희가 3개 구조가 있습니다. 물론 타입은 7개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가령 앞에 보시면 A 타입으로 이건 원룸형이에요.
전용 6.2평짜리로 이제 나와 있는 물건이 나와 보이실 것이고요. 다음 장을 보시면 B타입이 있습니다. 전용 11평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저희가 쉽게 원룸 원거실 1.5룸 이런 식으로 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C타입을 보시면 전용 13평짜리가 나 보이실 거예요. 이제 방 2개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거실 형태에 나와 있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면에 혹시 이 사진이 나오나요? 그 서울 보증보험이 나오나요? 네. 그 저희가 웹스 하우징이라는 임대와 관리를 같이 해주시는 그 좀 여러 군데서 노하우가 아주 깊으신 회사분들이 저희 지역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 많은 호실은 아니하나 일부 호실 뭐 원하시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그분들이 그 10년간 임대 보장을 해서 그 이쪽의 회사에 대해 의뢰하는 분들에게는 수익을 발생시켜주고 관리해서 당신들도 수익을 내시겠다고 하셔서 지금 현재 이게 발행되고 있는 중인 거겠죠? 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아직은 건물이 완성되지 않았으니 임대차가 나가진 아니하니까 그로 인한 이것을 이행을 보증한다라는 보험 증서까지 SGI 서울 보증보험에서 네,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그 뒤에 이제 임대 위탁 관리 특장점에 대해서까지 나오는데요. 이런 점들은 궁금하시면 모델하우스 한번 와보시면 되겠죠. 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거니까요. 제 설명은 한 이 정도에서 간략하게 마칠게요. 네. 자, 우리 이제 부동산 투자 그 전문가시면서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 고수신 권호산 팀장님의 아주 상세한 또 간략한 설명 한번 들어봤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부동산 어느 물건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앞으로도 똑같을 거지만 건물에 대한 입지, 접근성 그리고 환경이라든지 또 미래 가치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들이 저희가 본 요 자료에 함축적으로 좀 설명이 돼 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VOD로 다시 보시게 되겠지만 촘촘하게 살펴보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투자라는 것은 시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지나가고 나서 저도 이제 그 투자하시는 손님들하고 여러 번 이제 만나본 적이 있는데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은 1년 전이나 3년 전이나 똑같은 말씀하세요. 싸고 좋은 거. 그런 부분이 과연 있을까요? 지나고 나면은 2년이고 3년 어차피 부동산이라는 부분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한 어떤 평가로서 이 투자의 선택을 뭐 좀 약간 좀 위축시킨다, 잡게 협소하게 된다. 이런 부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분명히 부동산 투자는 미래를 보고 하시라는 거. 투자의 가치, 미래 가치가 융복합적으로 결정될 때만이 나중에 충분한 재산으로서의 그 값어치가 있다는 거. 그거 한번 강조 말씀드리고요. 이번 코너는 아주 이 코너의 백미입니다. 우리 그 부동산 투자 전문 기업 투자의 신혜선 팀장님의 부동산 고수시죠. 날카로운 질문과 그리고 권호상 팀장님의 그 명쾌하고 속 시원한 그런가요? 네. 고수라는 백미니까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팀장님의 역할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먼저 네. 우리 권호상 팀장님의 청계 리버리치에 관한 자세한 소개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 학동역 CL타워를 소개해 주실 때 하고는 조금 긴장을 하신 모습이세요. 그때는 참 한 달이 재밌게 지났다 보니까 예, 참 재밌게 진행을 지난주까지만 해도 잘해주셨는데 저희끼리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조금 우리가 좀 부드러워야 되지 않을까. 질문이 너무 날카롭다. 좀 부드럽게 가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공격을 못하게 기본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기본에 충실한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이제 제 질문에 우리 팀장님께서 날카롭게 또 방패로 제가 창을 꽂으면 또 방패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시니까. 네. 자, 먼저 이 팀장님과 그리고 김호 마스터님의 부가적인 설명을 제가 좀 드릴까 합니다. 저 역시도 저희 회사를 통해서 투자의 신을 통해서 투자코리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강북에 관해서 지금 굉장히 관심이 높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저 역시도 강북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일단 4대 문안은 네. 기본적으로 고민하지 마시라고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스터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동산은 타이밍이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쪽 그 지역을 조금 더 깊게 왜 여기가 괜찮냐, 네. 이 청계 리버리치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대해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자, 일단 서울시에서 2015년까지 엄청난 투자 금액, 즉 우리 세금으로 청계천 복개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청계천은 사계절 내내 지금 행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서울의 가장 중요한 관광 특구로서 네네. 상당히 가치가 높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청계천을 기점으로 해서요. 특히 이 사대문 안쪽으로 네. 강북 도심 재생 사업이 또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네네네. 청계천을 한번 이렇게 예전부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청계천 라인으로 해서 굉장히 지저분하게 낙후된 자재 공구 상권들이 네.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게 어디로 이전을 시작을 했냐면요. 바로 동남권 유통센터죠. 동남권 유통센터 그리고 문정도 법조단지가 형성이 되면서 위례신도시가 개발이 된 게 그 첫 네. 번째고요. 네. 한마디로 이 청계천을 살리기 위해서 동남권 유통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지금 그쪽으로 다 이전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 얘기는 이쪽 라인으로 청계천 라인이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왕십리 뉴타운을 기점으로 해서 용도 5구역, 용도 6구역, 창신, 숭이 재개발 등 네.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낙후된 시설이 많이 있는 곳들은요. 일단은 개발 현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뭐 최근에 보도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동대문 네. 그리고 구로, 네. 영등포 이쪽으로 해서 지금 도심 재생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네. 이쪽으로 해서 지금 보시는 투자 심리들이 굉장히 높으시다는 네. 얘기죠. 특히 동대문은 좌회전이 안 되는 도로가 굉장히 많아요. 혹시 맞습니다. 아시나요? 예, 운전하는 입장이니까. 예, 네, 그 잘 얘기는 그만큼 개발이 지금 둔화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시고요. 특히 낡은 단독, 네. 다세대 주택, 네네. 그리고 좀 굉장히 바로 지금 좀 뜯어서 재건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왕십리 뉴타운의 영향으로 신규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 지역입니다. 네네. 특히 제가 분석을 해봐도요. 이 청계 리버리치가 있는 청계천 라인 쪽은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보셨을 때 일단 한강이 네. 한강 그 주변으로 해서 네네. 부동산 시세가 굉장히 높죠. 아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다고 하는 강남 그, 그렇죠. 예. 삼성동 아이파크도 네. 당당하게 북향을 보면서 한강에 있고요. 그렇죠. 최근에 용산을 비롯해서 많은 지역들이 굉장히 한강 주변으로 해서 시세가 높게 형성이 그렇죠. 됩니다. 강남 자, 뭐 그런데 그렇고. 여기서 중요한 거, 청계천을 볼 수 있는 건 이 예쁘게 복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청계천을 볼 수 있는 건 얼마나 될까 하는 거예요. 네. 일단은 청계천을 내 집 앞마당처럼 쓸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네,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꼭 하나 인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건요. 우리나라에서 그 땅을 보면은 네. 상업시설이라고 빨간 예, 거, 빨간 그렇죠. 거. 네, 이건 상업용지. 말씀하시죠? 예, 네. 상업용지로 나와 있는 땅들은요. 일단 무조건 좋은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하철역과 가깝다든지 네. 무언가 굉장히 그 지역의 핵심적인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뒤로 주거 지역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네. 해요. 자, 일단 이 청계 리버리치가 위치하고 있는 이 청계천 라인은 다 상업 지역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굉장히 일단은 높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청계천을 볼 수 있고 청계천을 내 집 앞마당처럼 누릴 수 있다면 네. 막히는 조망 없이 네. 자,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예. 판단이 됩니다. 네네. 자, 그리고 가장 큰 개발 호재를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 동대문 지역을 눈여겨보셔야 되는 개발 호재 중에 가장 큰 호재는 2019년에 착공에 들어가고요. 2024년에 개통 예정인 네.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시공을 하게 되는
동북권 경전철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동북선 말씀이시죠? 예. 네. 최근 그 서울에서 경기도, 뭐 양주, 파주, 일산, 남양주 네. 이쪽으로 뻗어나가는 연장선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런데 서울 도심 내를 가로지르는, 관통하는 네, 그런 가로지르는. 경전철, 그런 전철은 우이 경전철이 마지막이었죠. 네, 맞습니다. 우이 경전철이 이 개통이 되고 나서 예. 미아동 일대 굉장히 땅값들이 그 지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네. 있는 추세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인프라들이 다 들어와 있고 교통이 형성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더 큰 자금을 들여서 여기에 또 동북권 경전철을 특히나 왕십리에서 상계까지 네. 바로 가로지르는 동북권 경전철이 들어온다라는 건요. 네네.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다시 한 번 더 눈여겨 보실 만한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 얘기는 지하철이라든지 경전철은 쉽게 버스 노선 옮기듯이 옮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일대에 굉장히 큰 파란이 일어날 걸로 저는 사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피스텔 현황을 한번 봐 주실게요. 저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까 우리 김호 마스터님께서도 네.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 지역의 오피스텔 공급이 굉장히 없는 지역입니다. 지역이죠. 예, 그리고 나홀로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은 굉장히 좋지만 사실은 많이 부각은 되지 않았던 지역이라고 보시면 그렇죠. 됩니다. 맞습니다. 99년 그러니까 동대문 패션타운이 들어설 그 무렵에 네. 오피스텔이라는 이름보다는 오피스에 가까운 네. 이제 그런 시설들부터 시작을 해서요. 네. 앞으로 입주하게 되는 2019년 물량까지 네네. 이제 입주 예상이 되는 그 물량이 8,900실밖에 안 돼요. 8,900실. 예. 자, 그 문정동 법조타운 다들 아실 겁니다. 네. 그 문정동 법조타운에 문정동 그 법조타운에만 있는 게 네. 현재 입주가 된 게 8,300실이에요. 8,300실. 네. 그 혹시 차이를 아시겠어요? 동대문 전체 구와 네. 송파구 한 개 동과 네. 그만큼 오피스텔 음. 공급량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즉 소형 평수가 없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정확한 판단이십니다. 예, 소형 평수가 없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것만 보더라도요, 이 청계 리버리지는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그 시세 차익이나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네. 사실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그 다음 문제? 자료 중, 네. 예, 이제 중요합니다, 네, 이제 팀장님. 중요한 거예요. 네네. 이제까지 다 좋았어요. 굉장히 아,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굉장히. 예,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신규 그 최근에 입주한 물량이라든지 앞으로 입주되는 지금 네. 현재 분양하고 있는 물량들을 좀 보실게요. 네. 다 이게 답니다. 나머지는 다 10년 이상 된, 12년 이상 된 그렇죠. 예, 그런 오피스텔들이고요. 그 오피스텔들을 조금 더 눈여겨 보신다면 어떤 재미있는 현상이 있냐면요. 12년 차 된 오피스텔이 네. 월세가 얼마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용 면적당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5평에서 7평. 우리가 흔히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그 물건. 네. 네. 그거에 대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월세가 여기가 얼마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뭐 간략하게 어느 현장에 들어갈 때 임대 시세 같은 주변 시세를 이제 보죠. 근데 이쪽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성동구, 동대문구, 중구, 종로구에서 소형 평수 같은 경우 평수가 좀 작은 거는 뭐 전용평당 한 10만 원, 좀 큰 거는 한 8만 원. 요 정도 선으로 제가 조사되고 있다고 좀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맞나요? 전용평당이요? 네, 전용평당입니다. 자, 팀장님. 저 좀 싼 것도 많이 봐서. 예. 예,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10년 이상 된 오피스텔들이 전용 면적 그 7평, 네. 8평 이제 그런 게 1000에 네. 65에서 70만 원을 받고 있어요. 제가 더 싼 것도 많이 봐서. 그럼 더 오래된 거죠. 사실 저희가 이쪽에 제가 그 지인이 방을 얻으려고 신설동에서 방을 실제로 보러 갔어요. 오피스텔을. 한 방에 제일 싼 거요라고 해서 하나를 봤는데 55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이거 그래요? 어서 봅시다. 그걸 봤거든요. 뭐 그럴만한 이유는 있더라고요. 예. 신축
물량과 그리고 예전 물량과는 굉장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지금 최근에 입주를 했던 게 제 기억 쪽에 동대문 푸르지오시티. 동대문 푸르지오시티가 그 도시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함께 들어있는 대단지 그 평수로서 가장 이 지역에서는 인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현재 매물도 없고 공실도 없는 상태고요. 두 번째는 가장 먼저 이 청계천 라인에서 분양을 했던 게 왼쪽에 청계 P 오피스텔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P입니다. 예, P 오피스텔. 겠네요. 아니 안 붙었습니다. 안 붙었나요? 예, 분양가가 좀 비싸게 분양이 됐어요. 이때 당시에 벌써 1억 8천에 분양이 됐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옆에 청계 H 오피스텔이 있어요. 자, 이 오피스텔은 P가 붙었습니다.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자, 그게 한 하이피가 붙었네요. 네. 지금 그거 개그라고 해주신 거죠? 모르겠어요. 좀 좋아주시면 좋고요. 여기가 500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 형성이 됐는데 여기 좀 독특한 구조였습니다. 서울에서 잘 볼 수 없는 복층형이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옆으로 청계 리버리치가 지금 이제 분양을 하고 있고 그 옆으로 청계 D 오피스텔이 지금 현재 분양을 하고 있어요. 네, D 오피스텔이 분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청계 리버리치 같은 경우에 사실 요 라인 중에서 가장 비싸게 분양이 되고 있어요, 지금. 네네. 굉장히 비싸게 분양이, 굉장히라기보다는 한 1,000만 원 정도? 다소? 예. 조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실투자 대비 월세, 즉 수익률.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내 돈이 얼마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그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월세를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런데 비싸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내 실투자금이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들어갔고 대신에 월세는 비슷한 수준으로 받는다면 사실 수익률이 다른 데보다 떨어진다라고 밖에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신규 물건들에 비해서 1,000만 원 정도,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 비싼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저는 청계 리버리치에 충분한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권 팀장님? 마이크를 대시고요. 외면하고 싶거든요, 지금. 예.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저도 또한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 물건을 처음에 접했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거대로 제가 여기 주민이잖아요. 예, 사실 굉장히 싼 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팀장님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스타일인데 이렇게 하려니까 참 쉽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이렇게요. 이렇게요? 아, 이렇게 하면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고요. 에코가 울리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 권 팀장님 때문에라도 어떻게 노래방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목이 별로라서 예, 좀 나으면 자, 그러니까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서요. 그 사실 저도 놀랬습니다. 저희 이 현장 그 주소로 처음에 말씀드린 동대문구 용두동 255에 58 그 지역이 많은 분들도 놀라셨을 거예요. 저도 놀랐으니까요. 이 근처에 아까 말씀드린 가깝다는 역의 신설동역의 10번 출구와 동대문 우체국 가격과 그리고 좀 더 가까운 지역에 상황심리역 아까 말씀드린 상업지 지역의 3번 출구와 그 대로변 쪽 코너 자리를 비교해 봤거든요. 저희께 제일 높더라고요. 땅값이 자체가 워낙에 높더라고요. 이유인 즉슨 사실 아시겠지만 그 모든 토지의 그 가격에는 그 접면을 하고 있는 도로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현장을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3면이 도로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면이 많다 보니까 그 뭐 사방에서 접근성도 좋을 뿐더러 그 가시성도 우수한 편이라서 가격이 굉장히 높게 평가됐다고 봅니다. 저희 오피스텔 자체가 아예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집값 자체는 그 태어난 태생 때문에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그런 걸 이제 가격이 충분히 이해가 안 된다면 이제 수익률 쪽으로 이제 얘기를 들어가서 보자면 아마 서울 지역에서 외곽 죄송해요. 제 개인적인 정말 저 느낀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서울 지역에서 외곽에 계신 분들은 아마 고민이 상당히 많으셨을 거라 봐져요. 예전엔 참 이곳에 멋진 상업지대와 많은 유동이 있었었는데 많이 외곽 경기도로 빠져나갔다는 걸 느끼실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싼 가격에 조금 더 깔끔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투자하는 이런 수익형 상품들도 아주 멋진 게 여기서 매매되는 거래액보다 훨씬 싼 가격에 하니 당연히 그 월세로 옮겨가고 싶다는 것이 사실 증명된 곳들도 많고 스스로 고민도 많이 됐을 거라 봐요. 하지만 저는 이 단어밖에 모르는데 센터는 다릅니다. 대출 말씀하시면 지금 뭐 질문이 나오셨다는. 아 그래요? 잠깐만 어쨌든 그 질문이 오셨으니까 잠깐 대출에 관한 얘기도 될까요? 예, 네. 말씀드리면서 하도록 하죠. 일단 분양 받으실 때 그 뭐 많은 자금이 아직 완성이 된 것도 아닌데 잔금을 바로 칠 수는 없으니까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50%던가요? 40%던가요? 예, 50%로 해드리고 있어요. 단 좀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점도 현장을 방문해서 좀 방문해 주시고요. 어쨌든 확실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무이자로 대출 50% 하고요. 다음에 잔금을 치르시면 되겠어요. 자, 중간에 저 머리 그렇게 안 좋은데 지금 뭐 말하다가 말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마 센터를 말하다 말았을 거예요. 네, 정리를 해서 방송 말미에 해설이 아니죠.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 센터 지역은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히나 저희가 이 부동산 물건지에 속해 있는 동대문구는 사실 더 난리가 많이 났어요. 아시다시피 뭐 많이 아시겠지만 뭐 저희만 계약하는 개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신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계천 역 주변 뭐 이쪽 주변 용두구역에 재개발 얘기된 거 여러 군데 있는데 굉장히 개발이 많이 시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이 물건을 소개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센터라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이 주로 돈을 버는 곳, 생활을 하는 곳, 편리성을 느끼는 곳, 그런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곳 중에 또 하나 이런 자연환경이 이런 도심의 가운데 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그냥 역세권 앞 상업지보다 훨씬 큰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메리트가 하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자그만한 사실 저희 물건 작다고 할게요. 200세대 정도 되는 거니까 아까 보셨지만 원룸형이 주력이기도 하고요. 이런 곳에 사는 것이 편리하고 안정적이고 모든 것이 편리하다고 이미 검증되어 있는 것이 이 주변의 아파트 단지라고 봅니다. 제가 혹시 자료 준비해 달라고 말씀드린 게 하나 있었어요. 위성 사진으로 하나를 올려서 보면 이제 그게 아래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미 왕신이 뉴타운이 아마 굉장히 큰 크기로 와 닿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저희가 만들어지는 곳, 그 왕신 뉴타운으로 가장 맞은편에 있는 곳에 이미 오래전부터 이 청계천 개발되기 전부터 있었던 벽산 아파트가 있고요. 1000세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길 맞은편에도 이미 청계천 뷰 때문에 마련된 주상복합단지가 스카이렉스 2가 있고요. 바로 뒤에 이번에 세부로 개발이 돼서 올해 분양 예정인. 근데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더라고요. 용두 5구역에 나오게 되는데 일반 청약으로 건져갈 수 있는 곳이 과연 몇 개나 되겠느냐로 굉장히 고민이 많아서 이미 그 조합원 피가 굉장히 2억대 넘게 거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시세가 정확하게 여러분이 예상하신 거에 맞는지 모르겠으나 자,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 기준 했을 때 25평 기준이 지금 현재 새롭게 분양한다는 물건들도 6억대 이상으로 살펴보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당첨만 된다면 바로 추가금이 붙을 거라고 모든 분이 예상하고 있는 것이 왕신이 뉴타운에 있는 25평 아파트가 8억대가 넘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이런 그에다가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의 센터에서의 주거의 이슈는 올인비리입니다. 당신이 사는 집에 가까운 데서 주말에도 딴 곳에 나가지 않고 가능하다면 그 안에서 가족과 함께 도보나 산책, 운동, 쇼핑 모든 걸 하기를 원해요. 예. 그런데 지금 왕신 뉴타운 정도 되는 큰 데서 이제 그런 것들로 각광을 받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가격대가 나왔다고 보거든요. 자, 그런데 그곳의 청계천이 이분들의 선택을 이 지역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고 보고요. 왕신이 용도 5구역까지 같이 들어오는 아마 준공 시기가 1년 정도 격차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접근이 돼서 저희가 전면하고 있는 그 버스 한정거장으로 상왕신역으로 가는 그 라인에 청계천을 중심으로 한 그 안정적인 상권과 유동과 그리고 그런 시설물들이 겹쳐져서 훌륭한 커뮤니티를 유지할 거로 봐집니다. 제가 그 지금 사진에 혹시 그 용도 5구역이 새로 생겼으면 나올 그 사진을 보여주셨나요? 예, 그런 단적인 예로 저희가 이런 걸로 있었던 것으로 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두 가지 예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제가 사진 자료 하나 보내드렸는데 하나가 아마도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경복궁 자이 얘기를 할게요. 예, 그쪽도 이제 서대문역과 독립문역 사이에 대로변에 낀 그 대단히 아파트로서 재개발이 재개발이죠. 재개발이 되었는데 그 대로변 쪽으로 일부 오피스텔이 분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그 아파트와 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2억 중반대 가격에 오피스텔 원룸을 분양을 해서 지금 입주 시기가 된 상황에는 거의 5천씩 오른 피해가 붙었던 그 사항을 물론 과거 얘기긴 합니다만 표현해 드렸고요. 가장 가까운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왕신리 뉴타운에 센트라스 비즈라는 오피스텔도 그 같은 아파트와 직주가 같이 붙어서 그 분양됐던 물건이었습니다. 세 가지 타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29제곱에서 31제곱미터까지 있었고요. 그 분양가는 2억대 초반부터 2억 3, 4천대까지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 자료 혹시 있으신가요? 예, 그 아마 거기 아이소 그림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을 제가 하나 올려놨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 자료를 올릴 때보다 지금은 조금 더 올랐다고 해요. 바로 부동산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2억 9천에 올려놨는데요. 2억 9천 할 때 물건이었거든요. 그 물건은 그 저희가 말씀드린 세 가지 타입 중에 가장 작은 물건이었습니다. 2억 300 정도에 분양했던 물건인데 2억 9천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3억대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월세는 올라갔느냐? 죄송한 말씀입니다. 별로 안 올랐어요. 원래 새거일 때부터 1000에 90과 95만 원 정도 받았다고 해요. 100만 원 받으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마 실제로 그렇게 거래된 것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뭐 성 차시겠어요? 5만 원 오른 거 가지고. 그런데 제 실제 이쪽에 그 계약을 하셨던 분 한 분이 센트라스 비즈를 피를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좀 처음에 분양받기 상당히 힘들었다고 해요. 한 3천 정도 피를 주고 사셔서 그 정도 월세가 형성되니 받고 계셨는데 요즘 뭐 입이 막 네. 뭐 제가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사실이었으니까. 자, 그분이 월 10만 원, 5만 원 덜 받으시는 거 단 2, 3년에 그 오피스텔 분양가의 절반이 오르게 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제가 거기에 대한 사항을 후면에 예로 들어서 드러놨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단독형 오피스텔이 아닌 이런 대단지 아파트를 끼고 있으면서 그런 커뮤니티가 유지가 되고 환경이 조성된 곳에 있는 작지만 물론 혼자 둘이 사는 사람이 쓰는 방도 있어야 되겠죠. 아파트에는 그런 수요가 있다는 듯 소화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오피스텔이 같이 꼈을 때 그런 가격은 그분들이 생산하는 수익률 이상의 매매 차익을 가져다 주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보여드렸고요. 그 마지막 사진에 보면 그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하나 결론부터 내릴게요.
저희 이쪽 오피스텔은 아까 말씀드린 듯 이미 검증된 아파트 대단지들로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아파트로서 공급이 안 되는 방 하나짜리, 2개짜리, 그리고 거실과 같이 사용하는 거실까지 지금 3룸이 되겠죠. 이런 형태로 공급을 A, B, C 타입을 하게 되는데 용도 5구역도 대로변이 있어요. 예전의 법대로 따지면 앞쪽에 주상복합형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설계를. 그런데 2018년 올해부터 금지가 됐어요. 관련 법규는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주상복합은 아시다시피 상가 부분이 있고 일정 부분 업무시설로 넣을 수 있었으며 그 다음에 주거시설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시설이 오피스텔일 경우에 정부에서 준 주거시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예전에 사무실이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이 사는 곳이니 아파트로 쳐야 된다요. 지을 거면 위쪽에 올려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쪽의 아파트 시세는 3,000대가 넘어지 오래됐어요. 저희 오피스텔 단가가 얼마일까요? 평단가로 하면. 제가 알기로는 1,500선에서 1,600선 뭐 단가 조금 더 뭐 1,000만 원, 2,000원 비싸 할지라도 그래봤자 1,600 몇십만 원 정도일 거예요. 많은 차이가 나요. 시공사에서 별로 달궈할 상황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페이지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희가 비록 아파트에 떼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이 편한 세상 아파트는 오피스텔은 아니에요. 그런데 단지와 오피스텔과 똑같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오피스텔이면서 다른 아파트 굉장히 많은 호실들이 누리지 못하는 청계천 뷰까지 조성이 된 곳이라는 것과 중점이겠습니다. 자, 거기 써 있죠. 공급 줄면서 희소가치 높아질 전망이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무섭게 가격이 오른 오피스텔들 더 오른다 한들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 물건 여러분들께 그거와 맞는 걸맞는 희소성으로 게다가 그곳들은 갖추지 못한 이런 천혜의 자연 환경까지 플러스 알파 되는 부분을 있음으로써 여러분의 기대 수익을 충족시켜 드릴 겁니다. 이상입니다. 즉슨 지금 굉장히 얘기를 길게 해주셨어요. 예, 많은 정보가 많아요. 아직도 많아. 네. 많은 정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핵심적인 저의 질문은 이거였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비싸지 않았냐라는 게 질문이었는데 권 팀장님의 얘기를 쭉 듣다 보면은 사실은 결론은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물론 일단은 같은 라인에서도 네. 같은 청계천 라인이라 할지라도 도로라든지 끼고 있는 그런 그 교통 편의 시설로 봤을 때 조금 더 청계 리치가 우수하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일단 이 지역이 비싸다 하더라도 앞으로 더 많은 용도 5구역이라든지 팀장님께서 얘기 안 하시고 저는 조사를 했던 용도 6구역 그리고 용도 5구역은요 팀장님 2021년입니다. 2020년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저는. 2021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조금 지금 더, 6구역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네네. 그렇게 이제 점차 주거 지역으로 변모를 하면서 네. 그 환경이라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가치보다 더 높아질 거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여기 충분히 청계 리버리지는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많은 정보가 되셨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마스터님 일단은 뭐 저의 날카로운 질문은 여기 왜 비싸냐 였고 거기에 걸맞는 대답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 진행병 진행병 함정 같은 그런 부분들인데 저희가 방송 장비는 그렇다 쳐도 지금 와이파이 이거 무선 환경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이런 사고도 터지는데 아무튼 재밌습니다. 예, 권 팀장이 그러시더라고요. 빨리 내가 얘기를 많이 해서 그래.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예. 아니 빨리 우리나라가 더 IT 5G 로? 강국이요, 5G로 네. 더 네. IT 강국이 돼야 그러게 된다고 말입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네. 해주시는데요. 기대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네. 자 이제 방송 시간이 있기에 네, 그렇습니다. 빨리 제가 조금 권 팀장님께서 굉장히 정보를 많이 주셨어요. 너무 많이 주신 거 예, 아니에요? 많이 주셔서 음. 왜 저의 질문은 네. 이거였죠. 왜 여기가 그래도 이 라인에서 가장 비싼데 지금 그렇죠. 현재 예, 그게 왜 팩트죠. 왜 투자를 해야 됩니까? 네, 네. 라는 게 네. 그라는 게 네. 사실은 제일
질문의 핵심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정리를 좀 제가 이제 듣고 해드리자면 네. 저는 이렇게 권 팀장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자, 일단 같은 라인에서도 공시지가라는 건 땅의 위치, 네.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계 리버리지가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고 네. 있었다. 네. 높게 평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주변에 용도 5구역, 6구역, 육구역, 창신숭이 창신숭이 재개발, 재개발.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있는 왁십리 뉴타운까지 네. 이제 생활 환경들이 바뀌기 시작을 그렇죠. 하면서 예. 거기에 없었던 아파트의 분양을 잘 하지 않는 아파트에는 없는 원룸, 뭐 1.5룸 같은 네네. 소형 평수에 대한 희소 가치가 높다. 네. 맞나요, 네, 팀장님? 그렇게 저는 들었는데 일단은 뭐 그렇죠. 뭐 그 미래 가치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렇죠. 예 판단을 하실 거라고. 어차피 투자가 그렇죠. 판단이겠지만 그 판단을 도와드리는 건 저희의 역할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 전문가, 투자 컨설턴트 이런 저희 직함을 갖게 된 그런 이유입니다. 하여튼 뭐 앞으로 더 오른다. 음. 앞으로 더 기대의 가치가 높다. 뭐 이런 얘기시잖아요, 그죠? 돈 없는 저한테 저도 말씀드리면서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계속 오른다는 그런. 근데 사실이 그러면 어떡해. 맞아. 네, 근데 알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오를 거라고 봐지는 걸 제가 본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냥 제가 정리를 해드린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시간이 중간에 이제 한 4분, 5분 정도 이제 멈춰서다 보니까 1시간 정도 왔다 갔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쪽에 이제 사실 이제 오피스텔 투자라는 거는 가장 대중적인 그리고 기성 상품이라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문의를 주시거나 아니면 전화를 주신 분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핵심적으로 질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실이 있느냐, 또 하나는 가격이 오르겠느냐. 두 가지가 거의 집결된 질문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권 팀장님? 더 조금만 보충 질문을 더 할게요. 예, 말씀하세요. 그 오르겠냐라는 네. 거에 네,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시는 게 바로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 월세는 잘 나와. 그러나 시세 가치로 봤을 때는 오르지 않더라. 오피스텔은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익을 볼 수 없는 부동산 상품이다. 많죠.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에이, 아파트도 아닌데 이거 투자해서 되겠어? 라는 질문을 사실은 상당히 많이 하세요. 그 부분은 저는 답을 알고 있는데 우리 권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서로 볼까요? 의견은 좀 다를 수 있는데 네. 여쭤볼까요? 넘겨 집었고 이렇게 잡는 거 맞죠? 예. 근데 사실 제가 벌써 그전과 관련된 것들을 설명을 충분히 드렸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단독 오피스텔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맞이했었던 오피스텔들은 그 교통이라든가 편리성 때문에 그 역세권을 주로 위주로 했었고요. 그 이유는 이제 회사가 가깝거나 아니면 사실은 역에서 가깝기 때문에 그 오피스텔이 잘 나간 게 아니라 그로 인한 사람들로 인한 그쪽의 인프라와 안정성 그리고 안전하다는 것 때문에 많이 각광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도 혼자 사는 사람, 둘이 사는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분들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더 싼 것도 있다고. 싼 거로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것을 찾는 분들도 당연히 있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안타까워요. 저도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자, 자금력에는 어떤 것에서 어려움이 따르는 분들 사실 그랬습니다. 센터에서 외곽으로 나가게 되고요. 외곽에서 지방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울 시내 가운데는 안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 있는 데는 그런 구매력이 있고 그런 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월세가 갖춰질 것이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아파트와 같이 있는 인프라를 형성되게 되고 그로 인한 유동인구로 안정성을 느낄 것이며 거기다가 자연환경까지 앞에 있더라 이겁니다. 예, 아까 말씀해 주신 것대로 제가 여기 청계천 조경 꾸미는데 돈 내고 싶지 않았어요. 저 정말 내고 싶지 않았거든. 예, 나 뭐 얼마나 온다고. 근데 내고 있어. 다 내고 계세요.
서울 시민이면 그걸 여기 계신 분들은 집 앞에서 느낀다 이거죠. 이제 그런 이익들 때문에 그 가격대의 적정 월세라는 것으로 제가 적정 월세라고 밖에 말씀 못 드려요. 더 높은 수익률은 가격이 오를 때 맞춰서 자연스럽게 오를 것이나 빠른 것은 시세차익이 여러분들에게 그 아쉬웠던 점들을 치워 넣어 줄 것이다. 아마 제가 지금 현재 어떤 걸로 제 자신의 돈이 있어서 어떤 걸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낸다고 한다면 부동산을 권한다고 한다면 많은 분들도 인정하실 거예요. 그걸로 생기는 월에 생기는 수익만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있었다는 경험치가 있는 곳인데 과연 이 혼탁한 가운데 세금 많이 내고 예? 종류 많아졌고 집가는 오르는데 이런 데서 뭘 사야 그걸 충족시킬 수 있겠냐에 대한 걸로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번 생각하셨던 거를 제가 한번 좀 되짚어 드렸다거나 확인시켜 드린 게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답이 여기서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 청계 리버리지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전반적인 이야기죠. 오피스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피스텔이라는 용어 자체는 그 분양을 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한 가지 용어였었습니다. 오피스 호텔 아닌가요? 아니, 오피스와 호텔의 결합어였죠. 그렇죠. 네. 그 용어가 생긴 게 벌써 제 기억으로만 15, 16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오피스텔이라는 건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데 이제 많은 어떠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1인, 2인 세대들이 많아지고 그거에 대한 나라에서 인정을 해주기 시작을 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이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작은 주거 공간이라고 표현을 드릴 수가 있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업시설이라는 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상업용지. 예, 그 좋은 땅에 요즘 가장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소형 주택, 소형 거주 지역들이 거주 시설들이 들어가게 된다면 거기에 따르는 임대 수요는 물론이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시세 차익도 사실은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왜 더욱이 서울 지역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전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물론 꼭 그러면 오피스텔은 서울에만 투자를 해야 되나요?는 아닙니다. 단 오피스텔 투자에 대해서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피스텔이라는 건요, 첫째 수익률, 두 번째 시세 차익도 충분히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보실 수 있는 아주 소액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상품이란 거죠.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요. 최근에 강남에 일반 아파트 분양하면서 1억이 올랐더라, 당첨됐더니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오피스텔 투자를 했는데 안 오르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단지 1억이라는 금액을 투자를 하셨을 때, 1억이라는 금액을 프리미엄을 받으셨을 때 내가 투자한 금액도 생각을 해보셔야죠. 계약금이 5천만 원이면요, 딱 2배 오른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죠? 그러면 오피스텔에 내가 기본적으로 소액을 투자를 해서 그것만큼 받으셨다면 똑같은 수익률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계 리버리지뿐만이 아니라 오피스텔 투자를 조금 넓게 보실 수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방송 시간이 이제 거의 한 2분 정도 넘겼는데 여기서 뭐 추가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논외로 하는 걸로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빠졌어요. 어떤 부분인가요? 제일 중요한 건 생방송의 묘미는 아까처럼 방송이 끊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빼고 가면 안 되죠. 대출 잘 나오나요? 대출 잘 나오죠. 이제 저도 뭐 이제 오피스텔이나 상가나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 대출 의뢰를 참 많이 받는 그런 직업군에 이제 속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대출이라는 거는 어떤 것입니까? 은행 대출이라는 거는 감정 평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감정 평가의 부분은 결국은 기본은 공시지가, 실거래가, 요 감정 평가 기법에 의해서 되는 부분이라 특히 서울 지역의 요지의 토지대가 굉장히 비싸요. 지금 공시지가만 해도 상당하죠. 네, 금액은 제가 얼마라고 여기도 표현할 수는 없고 이 금액을 기본으로 해서 제가 뭐 이 방송 초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부터 시작해갖고 한 2년 반 동안 직간접적으로 성동구, 중구 그리고 종로구 그리고 동대문구 그쪽 오피스텔 그 분양부터 이제 마지막에 대출을 일으켜서 입주까지 대출 비율이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규제가 있다고 해도 충분히 그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여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적어도 뭐 60% 이상, 70%까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오피스텔은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주택가 규제하고는 약간 괴리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하나 포인트가 있는데 올 3월인가요? 이자 상환 비율 RTI 이 부분이 이제 등장하는데 올해부터입니다. 네, 올 3월부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제가 이제 보도자를 보다 보니까 확정은 아니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이제 방송 중간 중간에 어떤 정부 시책에서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 나중에 현실화가 된다는 이야기니까 이 부분 한번 짚어가는데 RTI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RTI 말 그대로 임대업의 그 임대료에 따르는 그 임대 이자를 낼 수 있는 능력이 그렇죠. 돼야지 이자 그러니까 임대에 대해 이게 말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은행 이자를 내시는 거예요. 은행 이자를 내는데 대신에 임대가 얼마가 나오느냐를 보고 낸다는 건데요. 특히 오피스텔 같이 주거가 가능한 그런 상업시설 그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1.25 포인트죠. 네, 1.25배입니다. 1.25배. 그러니까 즉 이자를 내시는 부분이 만약 예를 들어 이자 금액이 네. 뭐 10만 원이다. 네. 그랬을 경우에는 1.25면은 12만 5천 12만 5천 원이죠. 임대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 12만 5천 원의 네. 임대료를 나오면은 대출이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오피스텔들이 사실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가보다 더 좋은 게 오피스텔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판단은 오피스텔 투자하시는 분들은 무난하게 받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어떻게 질문에 답이 되셨나요? 대출 잘 나온다고. 네, 결론은 잘 나옵니다. 대출 가지고 크게 고민할 지역이 아니시죠? 아, 근데 그건 있어요. 어떤 저 오늘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팠어요. 어떤 상담을 부분인가요? 해드리다 보니까 지금 대출 규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소득 평가예요. 소득 평가.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의 신용도에 따른 거기 때문에 일단 소득이 증빙이 돼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재산이 증빙이 돼야 네네. 되고요. 어떠한 내가 이 이자를 갚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네. 그 신용상의 네. 문제가 없으시면은 사실 부동산 대출 어렵지 않습니다. 전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아, 근데 그 내용적으로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말씀을 되게 어렵게 하세요. 아니 그 나라 아닌가요? 많이 그러니까 음. 저 솔직히요. 저도 봤는데 저 포기했거든. 저한테 물어봤으면 난 대답 못했을 거야. 그러죠. 잘 살펴보시면 답이 있을 겁니다라고 말을 했을 건데 저 이 많이 부분, 저 못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이 신용 상태 아까도 말씀드렸고 기존의 대출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렇죠.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임대로 받는 어떤 그 금액에 시세라든지, 따라서 시세. 그런 데서 예. 변동성이 있으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저희 이제 김호 마스터의 이 부동산 스토리가 캐치프레이즈가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현장이 답이다. 그렇죠. 예, 현장이 이 답이다. 내용은 부동산은 어떤 물건이든지 발품을 팔지 않고서는 이 부동산 평가 수도 없고 맞습니다.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현장을 확인하고 물론 이제 정보 취득 과정에서 뭐 인터넷이라든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데 마지막은 항상 현장 확인으로 그 접근성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마무리되는 그 말씀일지도 모르겠는데 이 초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된다. 왜냐하면 이쪽 주에 일단은 뭐 요즘에 이제 임대 그 내역 같은 경우는 뭐 직방이라든지 뭐 말씀을 드려서 뭐 그런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부분이나 뭐 지역 부동산도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은 기존의 임대 수요라는 거는 어차피 여기가 이제 아까 이제 고팀장님 말씀대로 센터다 보니까 센터입니다. 이 그 단어가 가지는 이 의미가 상당히 좀 깊은 부분인데 2년 반 동안에 이쪽 지역의 현장들을 다 살펴볼 때 분양부터 뭐 피가 나서 지금은 이제
서울이 이제 투기 지역하고 투기 과열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전매가 전체적으로 뭐 중단이 됐지만 큰 안목에서 본다면은 이 투자의 부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장기적인 투자입니다. 이 투자의 부분에서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두 부분 공실이 있느냐 아니면 뭐 가격 부분들이 뭐 하락했겠느냐 하락된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없었습니다. 네. 오히려 더 오르면 올랐죠. 아직까지 하락된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저는 찾고 싶어요, 솔직히. 도대체 오피스텔이든 어느 부동산을 서울에서 투자를 하셨는데 그게 가격이 지가가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보통 부분 이제 현장을 찾지 않으신 분들이 예, 표현을 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그게 도대체 어디를 보셨어요? 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드릴 수 있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뭐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조사해야 되는데 뭐 분명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장을 통한 답사가 어떤 그 물건의 투자 가치를 결정하는 최고의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이 답이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무튼 늦은 시간인가요 지금? 그렇게 늦은 시간? 2018년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 청계천 리버리지 분양 현장에 오셔가지고 이쪽 강준권, 제가 강준권이라 표현한 이유는 다 의미가 다 있습니다. 서울 사대문 아니고 임대수요가 가장 풍부한 동대문구, 중구, 성동구 그리고 종로구가 아까 접합된 지역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오늘 수고해주신 투자의 신, 그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수익형 부동산의 전문가 신혜선 팀장님, 따박따박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수고해주신 부동산 투자 전문가, 수익형 부동산 고수시죠 권은상 팀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현장 방송 좀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